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이자 침구의학 전문의 김경태 원장입니다. 척추와 관절은 물론 어르신들의 수면과 배뇨 문제를 진료해오면서 특히 야간요, 즉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다가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걸까요? 이런 고민 혹시 시청자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야간요는 단순한 방광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혈순환, 신장의 기능 저하,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야간요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방광 기능을 안정시키는 지압법을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다가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던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야간요의 원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야간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의학에서 소변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바로 신장입니다. 단순히 콩팥을 뜻하는 서양의학의 신장과는 다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생명력의 저장소, 그리고 하초의 기능을 주관하는 근본적인 기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물의 흐름과 노폐물 배출, 그리고 기력과 생식 기능까지 아우르는 기관으로 이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렵고 자다가 깬 후 잠이 잘 안 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전기가 점점 소모되고 방광의 조절 기능도 떨어지면서 야간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어, 즉 신장의 기운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생기면 방광이 소변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고 밤사이 소변이 자꾸 만들어져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을 때 몸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함께 나타날까요? 자주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진다. 허리가 자주 시큰거린다. 무릎이 시리거나 힘이 없다. 이명기에서 소리남, 건망증이 늘어난다. 소변량이 많아지고 특히 밤에 자주 본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호와 방광 기능 저하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한방 지압점들 어디를 자극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시는 어르신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방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방광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혈자리 지압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혈자리는 딱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꼭 아셔야 할 자리예요. 하나는 족삼리, 또 하나는 삼음교. 이 두 자리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온 자리거든요. 특히 방광 기능 약해진 분들, 기운 빠진 어르신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먼저 족삼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족삼리는 우리 다리 정강이뼈 바깥쪽에 있어요. 무릎 아래쪽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대략 70-80cm 아래쯤이 되겠네요. 정강이뼈에서 바깥으로 손가락 1마디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시면 뭔가 묵직하고 살짝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잘 찾으신 거예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족삼리가 기력 보충에 정말 좋은 자리예요.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우리 몸 전체 순환도 도와줘요. 그 말은 곧 방광이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자리라는 얘기죠. 하루에 몇 번씩 아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한쪽 다리당 1015회 정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너무 아프면 오히려 피멍들 수 있으니까 손으로 살짝 힘줘서 깊게 눌러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삼음교인데요. 이 삼음교는 발목 안쪽에 있어요. 복숭아뼈 안쪽에서 손가락 4마디 위, 그리고 정강이뼈 바로 뒤쪽 약간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눌러보시면 뭔가 찌릿하고 묵직한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찾으신 겁니다. 이 삼음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는 신장, 간, 비장이 세 가지 경락이 만나는 자리예요. 특히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방광이 힘을 잃었을 때 딱 여기 삼음교를 눌러주면 아래쪽 기운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요실금 생기거나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생리통 있으신 분들, 아랫배 냉하신 분들,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좋습니다. 방법은 족삼리랑 똑같아요. 손으로 꾹 눌러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떼세요. 하루에 양쪽 각각 10회씩 특히 자기 전에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이런 지압할 때는 손을 미리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손이 차면 혈자리를 자극할 때 피부가 움츠러들거든요.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근데 깊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족삼리는 기력을 올려서 몸 전체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자리, 삼음교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안정시켜서 밤에 덜 깨게 도와주는 자리예요. 두 자리 모두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시면 진짜 밤에 푹 주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한 번 한다고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꾸준히 23개월 이상 해보셔야 효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네?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같네?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압과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은 생활 속 습관과 음식, 그리고 한방차 종류까지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광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음식, 그리고 평소에 마시면 좋은 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방광이 튼튼해야 밤에 화장실 덜 가게 되는 거 이젠 다들 아시죠? 지압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이 받쳐져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먼저 생활 습관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밤에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이나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몸에 들어간 수분은 결국 방광으로 가게 되는데 밤에 많이 마시고 자면 당연히 자다가 깨게 됩니다. 그러니 저녁은 가볍게, 수분은 낮 시간대에 충분히 드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소변 참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괜히 귀찮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가야지 하고 참고 계시다가 방광에 물이 주는 경우 많거든요.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느낌이 오면 바로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방광을 살리는 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특히 배와 허리, 아랫배 부분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방광은 차가운 걸 싫어해서 기운이 떨어지면 기능이 둔해지거든요. 요즘엔 찜질팩도 잘 나와 있으니 배나 등허리 쪽에 따뜻하게 대주면 참 좋아요. 날씨가 쌀쌀한 날은 배꼽 아래에 손난로 하나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야간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음식이에요. 방광에 좋은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콩 중에서도 신장과 방광에 기운을 주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많이 먹었죠. 검은 콩을 불려서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볶아서 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호박, 특히 늙은 호박도 이뇨 작용을 도와주면서 방광의 부담을 줄여줘요. 몸이 붓거나 잦은 소변에 고민이 있을 때는 호박죽이나 찐 호박 자주 드셔보세요. 달고 맛있으면서도 속이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광 건강에 도움되는 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옥수수수염차와 복령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옥수수수염차는 이뇨작용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소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신장과 방광의 순환을 도와줘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직접 말려서 끓여 드셔도 괜찮아요. 복령차는 약재 중 하나로 습기를 잘 다스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도와주는 한약재인데요. 방광이 약해졌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복령은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티백처럼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단, 차는 과용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체질에 맞는지 먼저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이상 증상이 없을 때 천천히 양을 늘려가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방광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 수분 조절, 따뜻하게 유지, 소변 참지 않기, 검은 콩호박차 활용. 이렇게만 잘 지켜도 밤에 덜 깨고 편하게 잘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정말 실전입니다. 손이든 발이든 우리 몸에는 장기와 연결되는 반사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반사구를 자극해주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반사요법의 원리인데요. 이 원리는 서양의 대체의학에서도 우리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광과 관련된 반사구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부터 볼게요. 발바닥 중앙 아래쪽 딱 뒤꿈치 올라오는 그 중간쯤에 위치한 부분이 방광 반사구입니다. 이 부위는 좀 넓은 편인데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의 넓이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를 손가락 관절이나 지압봉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하루에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눌러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세게 말고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누르세요. 그리고 이 반사구를 자극할 땐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누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숨 쉴 때 긴장이 풀리거든요. 누를 때도 급하게 하나, 둘, 셋 하는 게 아니라 하 하고 내쉬면서 5초에서 10초 정도 눌렀다가 천천히 떼주세요. 그걸 한쪽당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그 다음 손에도 방광 반사구가 있어요. 손바닥 가운데 조금 아래쪽 손목 가까이에 있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약간 딱딱하고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 역시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은 발보다 자극에 민감하지 않아서 낮에도 수시로 자극해 주기에 좋아요. 예를 들어 TV 보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손바닥 지압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아요. 특히 손 지압은 잠들기 전 누워서 양손 번갈아 누르기만 해도 뇌에 전달되는 자극 덕분에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손가락과 발가락 끝도 방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발가락 끝, 특히 엄지발가락 끝은 우리 몸의 머리와도 연결되지만 방광의 기운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서 발끝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발이 차가우면 방광 기운도 약해지고 그런 밤에 자주 깨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 반사구 지압 끝나고 나면 꼭 족욕이나 따뜻한 수건 찜질도 함께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지압 후에는 물 한 잔 마셔주세요. 자극을 줘서 순환이 좋아진 상태니까 그 흐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밤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작은 컵으로 한 모금 정도만 마시면 충분합니다. 이 지압법은 하루만 해서는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며칠 사이에 화장실 횟수가 줄었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이제는 몸속에서부터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한방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야간료로 오시는 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차들이에요. 첫 번째는 복령차입니다. 복령이라는 약재는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이뇨를 도우면서도 기운을 빼지 않는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어요.
몸 안에 불필요한 습기와 수분은 빼주되 기운은 손상시키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복령은 말린 상태로 약재상이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복령을 한 줌, 대략 1015지 정도 준비하시고요. 물 1리터 정도에 넣어서 약불로 30분 정도 푹 끓입니다. 색깔은 연한 누르스름한 색이 나는데 맛은 아주 순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요. 이걸 저녁 6시 이전에 한 잔, 그리고 하루에 12잔 정도만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늦게 마시면 오히려 소변량이 늘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는 말 그대로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올린 원입니다. 근데 이 오미자가 신장을 보하고 방광 기능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탁월해요. 특히 방광이 자주 열려서 소변이 자주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 오미자의 수렴 작용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꽉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오미자는 말린 상태로 구입할 수 있고 10지 정도만 물에 넣고 끓이면 돼요. 끓이지 않고 찬물에 우려도 되는데 따뜻하게 마시는 게 방광에 더 좋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신맛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양을 줄여서 드세요. 세 번째는 차전자차입니다. 차전자는 눈 건강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방광염, 요도 자극, 빈뇨 증상에 효과적인 약재이기도 해요. 특히 밤에 소변이 자주 나오는 분들 중엔 방광 내벽이 예민해진 경우가 많은데요. 차전자가 그 예민함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전자도 10지 정도 복령이나 오미자랑 비슷한 양으로 준비하시고 끓이는 방법도 동일해요. 혹시 끓이기 번거롭다면 약국에서 티백 형태로 된 제품도 나와 있으니 그걸 활용해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한방차들은 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한 번 마셔서 바로 화장실 안 가게 되는 건 아니지만 2주, 3주, 길게는 한 달만 드셔도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오후 6시 이전, 많아도 저녁 7시까지는 마무리해 주세요. 밤 늦게 마시면 또 반대로 오히려 야간뇨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차들을 마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쏙쏙 스며들듯이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3가지 한방차를 소개해 드렸어요. 복령차, 오미자차, 차전자차 셋 다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한방차들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야간뇨를 줄일 수 있을지 생활 루틴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특히 저녁 시간대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시면서 야간뇨를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작 일상 속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먼저 저녁 식사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부부끼리 조용히 계시는 분들, 6시 넘어서 8시, 9시에 식사하는 경우 많죠. 근데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으로 앞당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음식물, 특히 국물, 찌개 같은 걸 늦게 먹으면 소화하는 동안에도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밤에 소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일찍 드셔서 밤에 허기지면 안 되니까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수분 섭취,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 낮에 수분을 충분히 못 드시고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에 몰아서 물을 마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하루 1.5리터는 마셔야지 하고 저녁에 연거푸 물을 드시는 경우도 있죠. 이게 몸엔 좋을지 몰라도 야간뇨엔 최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수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이 시간대에 충분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고 저녁 6시 이후엔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만약 목이 너무 마르다면 한 모금씩 천천히, 절대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럼 차도 못 마시나요? 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방차처럼 방광 안정에 도움되는 차는 오후 5시 이전에 마시고 마무리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뇨작용이 강한 보리차, 녹차, 커피 같은 건 저녁 이후엔 피하셔야 해요. 커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루틴도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엔 화장실 다녀오시고 배뇨 습관을 몸에 들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잠 오니까 누워야지 하지 마시고 반드시 화장실 들렀다가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리를 높게 올리는 스트레칭이라든지 허리 펴기 운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하체에 몰린 수분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밤에 방광에 부담이 덜 갑니다. 이게 바로 생활 루틴 관리의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약보다 더 중요한 변화죠. 이렇게 저녁 식사 시간, 수분 섭취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간단한 습관들만 잘 지켜도 야간뇨는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야간뇨로 밤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활 습관부터 지압, 그리고 한방차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바꾸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족삼리 지압만 하셔도 좋고요. 저녁에 물 덜 마시기부터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요. 정성을 들인 만큼 분명히 반응이 와요. 한두 주 지나면 예전보다 덜 깨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몸이 좋아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티는 잘 안 나도 계속 쌓이면 3개월 후, 6개월 후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뵀거든요. 원장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요즘은 진짜 푹 자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괜히 뿌듯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손 꼭 잡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한방 건강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바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해보셨던 방법이 있다거나 또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중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좋은 정보들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